자, 커리큘럼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커리큘럼 소개에 앞서서 우리가 새로운 강의를 시작함에 있어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첫 번째로 1일 1강을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대부분 수강생들이 지금 3개월 계획으로 지금 시작하고 계시잖아요. 물론 1개월 하신 분도 계신데 3개월 기준으로 했을 때 하루에 한 강 들으면 한 달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2번 또는 3번 반복하시기를 제가 권유를 드려요. 왜냐하면 우리 글씨가 다른 어떤 뭐 이론을 배워서 이해하면은 다 알게 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어려운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해를 넘어서 실습 또는 뭐 연습 요런 거를 해서 자기 거를 만들어야 사실 이 강의가 의미가 있거든요. 자, 그런 차원에서 하루에 한 강을 들으시고 거기에 따른 연습량이 이제 주어질 거예요. 그거를 매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의를 끝까지 들으면 아시겠지만 제가 왜 이거를 처음에 말씀드리는지 이해를 그때 비로소 하실 텐데요. 일단 하루에 한 강씩 들으시고 연습을 하시고 연습이 다 못했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그 다음 날은 그 다음 강의를 계속 들으시고 못한 거는 어쩔 수 없이 그대로 두시고 또 시간 나면은 그걸 채우시고 해가지고 연습을 하루에 한 강은 꼭 들으시기를 새로운 습관을 잘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현재 상태 강의를 이제 듣기 전에 현재 자신의 구체적으로 이제 글씨 상태를 말씀드리는 거겠죠. 글씨를 기록을 해두셔야 됩니다. 현재 상태를 기록을 해두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변화가 미세하게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 미세한 변화를 매일매일은 못 느껴요. 그런데 30일 정도면 어느 정도 본인도 눈치채고 주변 사람들도 뭔가 변화가 있다라는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는 현재 상태를 기록을 해놔야 됩니다. 우리 그 왜 다이어트 관련해서 어떤 광고 같은 데 보면은 반드시 있는 게 비포가 있고 애프터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광고기 때문에 그게 반드시 필요하죠. 근데 이거는 여러분 스스로 필요한 거예요, 지금. 누구한테 뭐 알리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요거를 꼭 기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면요. 이렇게 하세요. 윤동주 시인의 서시를 어떤 노트든지 좋아요. 이걸 한번 쓰시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제 경험에 비춰서 보면 빠른 분은 한 2분, 뭐 적당히 쓰시면 한 3분 정도면 다 쓰거든요. 요거를 일단 기록을 해 두시는 겁니다. 이 정도 시간은 충분히 쓸 수 있죠. 그리고 가능하면 뭐 수업을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하루에 서시를 한 번씩, 그러니까 1일 1서시를 하시기를 바랄게요. 예. 그거는 이제 수업을 들으시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를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체크하기 위해서는 요 작업을 꼭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제 닉네임이 탈네모지 않습니까? 탈네모. 얘는 이 탈이라는 글자가 붙음으로써 네모라는 어떤 기존의 프레임을
좀 탈피하겠다, 벗어나겠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런 탈출이라든지 뭐 탈근대라든지, 그래서 이 탈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뭔가 기존의 어떤 가치관과 좀 배치되는, 좀 충돌하는 면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럼 네모꼴은 뭐냐? 네모꼴은 이 기존의 우리 한글 교육이 정사각형 공간 안에 글자가 이렇게 정가운데를 기준으로 어디 한 군데 치우치지 않고 정확하게 안정감 있게 상하좌우 대칭이 되는 그런 글꼴을 말하는 게 네모꼴이에요. 그런데 그것과 반하는 개념이죠, 지금. 그렇게 안 해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뭐 갈등을 일으키거나 뭐 그러자는 게 아니고, 나중에는 이것과 이것을 뭐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뭐 그런 단계가 되는데요. 일단은 요거는 학교에서 많이 배우신 방법이에요. 근데 요거는 지금 처음 들으시는 분이 대부분일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요 탈네모꼴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특징은 우리가 기준선의 개념을 알게 돼요. 기준선이라는 거는 정의가 가지런하게 보이는, 정렬돼 보이는, 가지런하게 정렬돼 보이는 가상의 선이라고 뭐 사전적으로 정의가 되는데요.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선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글씨가 여기 아래쪽 선에 이렇게 수렴이 되어 있는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글씨 쓸 때도 야 이렇게 좀 아랫선에다가 맞춰서 써, 이런 소리도 많이 듣고. 근데 사실 이 방식은 영어 쓸 때 요 베이스라인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다 정렬시키는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한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글은 이렇게 했을 때 잘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방식은 기준선을 위에다 두고 가는 겁니다. 위에다가 이렇게 빨랫줄에다가 빨래를 널듯이 이렇게 기준선을 위에다 두고 이렇게 글씨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배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여러 가지 모임꼴을 배우게 돼요. 모임꼴은 총 6종류가 있습니다. 6종류의 모임꼴별로 한글을 분류하면은 굉장히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걸 배우시고요. 이때는 그 어떤 전체보다는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부분과 전체가 있는데 낱글자의 조형을 중심으로 배웁니다. 그러니까 글자 하나하나에 집중해서 굉장히 그 현미경처럼 글자 하나하나마다 지켜야 될 뭐 선들이 있고 규칙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배웁니다. 그래서 초반부에는 글자 하나하나의 모양을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요. 그 시기를 지나게 되면 그 다음에 뭐 서시라든지 유치원님의 뭐 행복이라든지 뭐 이런 짤막한 시를 가지고 이제 문장 형식으로 우리가 연습을 하게 됩니다. 문장. 조금 이제 숨통이 틔우게 되죠. 그래서 문장 형식으로 이제 연습을 하시다가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또 배우게 됩니다. 이 정말 중요한 개념인데요. 기준선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준선을 위에다가 두고 글씨를 쓰다가 제일 좋은 건 사실 가운데거든요. 가운데 이렇게 위아래 여백이
균등하게 있으면서 가운데 글자들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가장 좋은 거거든요. 근데 가장 좋은데 가장 어려워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걸 먼저 하지 않고 쉬운 걸 먼저 하는 겁니다. 쉬운 거, 어려운 거. 그래서 우리 한글 교육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제일 어려운 거를 먼저 배운 거예요. 이 방식으로 배워서 처음부터 끝까지 어려운 거니까 계속 이거를 어떻게든 그 노력을 해서 어려운 걸 해, 이런 방식인데요. 저는 아니야, 처음에는 좀 쉬운 걸 하고 점점 난이도를 높여가자, 뭐 이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습 곡선을 대개 보면 이런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시간이고요. 뭐 조형, 뭐 가독성, 이런 것들이 점진적으로 좋아지는 거죠. 그러다 정체이기도 하고 어느 모멘텀을 받아서 또 올라가서 또 한동안 정체돼 있고 또 올라가고, 뭐 이런 일반적으로 뭔가를 배워서 좋아지고 발전되는 건 이런 그래프인데, 이 방식을 저는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쉬운 방식, 기준선을 위쪽에다 두고 연습을 하다가 어느 정도 시기에 가운데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기준선이. 그러다가 내려오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부터는 자유자재로 중간과 위와 여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그 유연하게 대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수험생이다라고 하면 무조건 위로 가는 게 좋아요. 근데 일반인이다 그럼 가운데 있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근데 쉬운 건 여기예요. 그래서 여기와 여기를 왔다 갔다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이제 갖추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강조드린 기준선의 이동을 이제 배우시고 연습이 충분히 이루어지면, 자, 이때부터는 뭐 윤동주 선생님의 별 해는 밤이라든지 좀 긴 호흡으로 뭔가 이제 필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필사라는 거는 그냥 단순히 베껴 쓴다, 요렇게 이해하시기보다는 매우 느린 독서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제시해드린 책이나 뭐 시 이런 걸로 하셔도 되고요. 각자의 삶에서 도움이 되는, 영향력 있는, 또는 뭐 좋아하는 어떤 책을 이제 선택을 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필사하는 그런 단계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이제 같이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글씨를 쓰다 보면 뭐 숫자라는 변수를 만나기도 하고 영어 알파벳도 만나잖아요. 이런 것도 한글과 어울리게 쓰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이제 배우도록 하고요. 후반부에 가서는. 그리고 또 뭐 방명록, 우리가 민망한 순간이 이 순간이지 않습니까? 어떤 경조사에 갔을 때. 근데 이때는 가로가 아니고 세로 쓰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세로 쓰기에 어떤 특성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살펴보고요. 자, 그래서 나만의 필체를 결국 개발을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는데 그 정체에서는 개성이 들어갈 여지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많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개성이 들어가는 거는 나중에 이제 자신만의 뭐 필체라는 거는 결국 빨리 쓰는 필기체를 구사할 수 있을 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일단은 정체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기초 체력을 잘 만들면 이거는 나중에 비교적 쉽게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요거는 나중으로 좀 미뤄 두시고요.
일단 정체에 집중해서 기초 체력을 기르는 그런 전체적인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커리큘럼 소개를 드렸고요. 각 강좌마다 열심히 연습을 하셔서 모두 소기에 바라는 성과, 발전, 변화를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